오늘 그 웨비나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650명 정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많이 오시다 보니까 조금 늦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3시에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잠시 후 3시면 바로 웨비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많은 인원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뭐 채팅과 다른 기능 전부 설정을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응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따가 그 마무리 부분에서 선생님들의 질의응답을 뭐 채팅 등을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시 되었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석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그 전라도 광주 마지초등학교 교사 김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에게 그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활용 방법들을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진행 순서는 먼저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의 개발 컨셉과 특징, 그리고 지금 운영한 지 지금 한 2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그 질의응답이 나오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AQ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시험 부분들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궁금하신 점들 질의응답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원격 화상교육 서비스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우선은 컨텐츠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컨텐츠가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어, 나에게 맞는 컨텐츠, 우리 반에게 맞는 컨텐츠들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가져다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저작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고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의 또 가장 큰 문제가 한 시간짜리 수업 만들었는데 10시간 정도의 준비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하나 만들어서 여러 번 쓰실 수 있겠지만 초등학교는 또 한 번 만들면 한 번밖에 못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제 뭐 줌 같은 경우 많이 쓰시는데 이제 보안과 안전 문제죠. 우리나라도 이런 이제 화상 그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올해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 세 가지 방법들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죄송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나 이제 기존의 이학습터를 보시면 대부분 원래는 컨텐츠를 보는 컨텐츠 중심 교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상이라든지 쌍방향 교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적다 보니까 우선은 그 개별 학생에 맞는 컨텐츠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컨텐츠를 우리는 제시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 학생들이 학습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드백이 상당히 안 됐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게시판의 질의응답 수준의 쌍방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극복하시려고 선생님들이 이제 맞춤형 컨텐츠를 만들려고 유튜브도 만드시고 컨텐츠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문제가 이제 제작의 어려움과 저작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다음에 컨텐츠 질적 수준 확보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려다 보니까 좀 예쁘게 만들고 신기하게 만들려는 약간 그런 치우친 경향도 없진 않아 있었고요. 더 문제는 이제 한 번 사용할 컨텐츠 만드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많은 이제 업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시 자료도 부족하고 말씀드렸지만 저작권 문제. 대부분 저희가 처음 모든 원시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업로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작권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용 솔루션을 가져다가 저희가 화상 수업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뭐 줌이나 뭐 리모트 미팅, 구글 미트, MS 팀즈 모두 이건 성인들을 위한 회의용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 장벽도 있고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서비스에 종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업무용 솔루션이라는 한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업에 적합한 기능들이 없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ICT 소양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왜 이학스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교육용 화상 수업 서비스가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선은 당장 이 코비드-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어렵잖아요. 새롭게 등장한 업무, 그다음에 민원들, 그래서 교사 업무가 상당히 과중해지고 있고, 또 갑자기 지금 뭐 오늘만 해서도 벌써 한 5기 지도교육청이 전면 원격으로 들어갔는데, 뭐 바이러스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 형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오기는 오더라도 이제 생활 속 거리 지키기로 인해서 강의 중심의 경직된 교실 수업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효과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보면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이 고려된 이런 수업 설계가 교실에서 구현되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온라인에 적합한 수업 설계, 그리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온라인 교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습터 서비스가 바로 이런 온라인 수업 설계를 구현할 때 최적화된 어떤 교육 전용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서비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 설계는 대부분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 방법, 그리고 학습 도구 컨텐츠를 중심으로 수업 설계가 이루어졌었어요. 하지만 이제의 수업 설계는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이 어느 장소에서 학습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장소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커뮤니티까지도 고려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그렇다면 특히 가정과 또는 교실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 수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도와줄 수 있는 화상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리해서 드리면 교육 과정, 방법, 도구, 컨텐츠,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시간, 장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성취 목표 달성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실시간 쌍방향 온오프라인 수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의 개발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실시간 온오프라인 쌍방향 원격 화상 교육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학스터 서비스를 사용을 하시면 평상시 오프라인 교실에서 학생들과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경우 학생들은 그냥 자기가 가진 디바이스를 가지고 교실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냥 선생님과 평상시 하던 그대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어떤 학생은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선생님은 교실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수업 컨텐츠를 앉아있는 학생들, 집에 있는 학생들에게 간편하게 전송할 수도 있고, 이 학습터에 있는 퀴즈 설문 등을 이용해서 실시간 상호작용도 되고, 수업에서 그 수집된 여러 가지 자료를 피드백 자료로 바로 모아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영상기기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상당히 역동적인 화면을 전송할 수가 있고요. 교실에서 학습한 학생들은 앉아서도 꼭 굳이 칠판을 보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자를 시청할 수도 있고요. 설문 퀴즈 등을 통해서 꼭 언어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비언어적 상호작용도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집에서 이제 학교에 못 오지 못한 학생, 학교에서 오지 못한 학생 같은 경우는 집에 있어도 선생님이 이제 진행하는 이런 실시간 수업을 참여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면서 학습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가능한 서비스가 바로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보면 이제는 그 기존의 교실을 보면 칠판과 TV 중심의 기존 교실 구조였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보여주는 콘텐츠를 TV나 칠판을 통해서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모두 앞을 향하게 된 일방향적 어떤 교실 구성이었지만 이런 쌍방향 화상 수업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다 보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있고 모두명, 그룹형으로 다양한
교실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뭐 출근하면서 페이스북을 봤더니 페이스북에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대형 TV를 설치를 했다고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일반 교실 칠판에 이렇게 대형 TV를 추가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미래 교실의 모습에 어울릴까? 결국은 학생들은 이 전면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우리가 화상 수업 서비스나 이런 쌍방향 서비스를 사용을 한다면 이젠 학생들이 교실 전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 배치돼서 서로 같은 화면을 보면서 모둠 토의부터 실험 실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교실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칠판과 TV 중심의 기존 교실 구조를 변화시켜서 미래 교실을 구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용하면서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줌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보기와 화면 공유가 동시에 안 되나요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둘러보기나 둘러보기하고 화면 공유를 동시에 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뭐 줌 같은 서비스를 측정을 해보시면 뭐 트래픽이 2메가에서 5메가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학교에서 뭐 한 30명 선생님이 동시에 사용을 하면 거의 150메가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럼 거의 네트워크가 멈춰버리게 됩니다. 또 그 한 가정에 이제 학생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이 있을 경우 동시에 화상 수업을 받으면 해당 가정에서도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교사가 자신의 수업 화면을 사전에 모니터링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에 대처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듀얼 모니터를 권장을 하는데 모니터 2번의 경우에는 화면 공유를 통해서 수업 콘텐츠를 제시를 하는 화면이고요. 모니터 1번은 이제 이 방송이 이 화면을 통해서 나가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그 모니터입니다. 그래서 동시는 되진 않지만 나름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나름 또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중학교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보면 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 얼굴을 거의 보여주지 않습니다. 저도 6학년들 데리고 해보면 애들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걸 그렇게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둘러보기 기능을 통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채팅이나 설문 등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그런 요청도 있는데요. 우선 학생 전체의 마이크를 켜거나 끄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개별 마이크를 교사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요.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 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선은 전체에 마이크 온오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전체 마이크를 켜주고 학생들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기가 마이크를 켜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어떤 수업 규칙이나 학습 훈련을 학생들과 어떤 해서 이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얘들이 그 마이크를 켜놓으면 집에 있는 모든 그 여러 가지 소리가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는 학습 환경 그 사전 정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상당히 교육적인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학생들은 분명히 접속을 했는데 뭐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학스터 서비스는 웹 기반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별도의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크롬 브라우저를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이 크롬 브라우저의 환경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쓸 수 있는 그 기능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와 권한 재설정하기. 이 두 가지를 하면 저희가 거의 한 90% 정도의 오류는 거의 해결됐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조금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에 접속한 다음 그 주소 표시줄을 보면 여기에 자물쇠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물쇠 버튼을 누르면 이제 카메라 마이크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제 또 사이트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설정을 누르시면 이제 그 화면이 하나, 이 설정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인터넷 기록, 사용 기록 삭제와 권한 재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카메라나 마이크 다 허용이 되어 있어도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인터넷 기록, 사용 기록 삭제, 그리고 권한 재설정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거의 그 초기화되면서 접속이 그 원활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이크하고 이제 그 사이트 설정 가보시면 카메라와 마이크 부분 전부 허용으로 바꿔주시고 특히 제 얼굴이 좀 가리죠? 제가 좀 저를 쫙 사라지게 하고 예 마찬가지 이 아래쪽에 가보면 소리도 있습니다. 이 소리에 보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소리 부분도 허용으로 바꿔 두시면 예, 사운드 문제가 거의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부분 그래서 사이트 재설정 권한 재설정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이패드, 그러니까 이게 과수원 집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아이폰, 아이패드는 사파리 브라우저를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이 사파리 브라우저에 어떤 기능이 있냐, 팝업 차단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습터는 그 웹으로 접속해서 누르면 화상 수업 그 화면이 이제 그 사이트 하나 새로 뜨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팝업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팝업 차단 해제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아이폰, 아이패드에서 이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서 사용할 때의 환경인데요. 교실에서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우선은 그 선생님과 학생이 동시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교사와 학생이 이제 학생 숫자가 적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학생 20명이 넘어가고 그러면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교실에서 내가 이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을 하겠다. 그럴 때는 먼저 가장 편한 방법은 선생님이 이제 데스크탑 PC를 쓰게 될 경우 유선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학생들만 무선으로 접속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 트래픽이 적어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선생님용 무선 와이파이 그리고 학생용 무선 와이파이 두 개를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좋은데 가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실에 무선 와이파이가 두 개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데스크탑 PC에 그 무선 랜 카드를 꽂으신 다음에 그 핫스팟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가 아니라 무선이죠. 예, 죄송합니다. 무선 네트워크를 이렇게 또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방법. 그래서 중요한 건 딱 핵심은 뭐냐면 학생과 교사가 분리돼서 사용했을 때 교실에서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의 특징 및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접근성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접근성이 편리한 이유가 웹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크롬 브라우저만 실행을 하면 뭐든지 서비스가 가능하거든요.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되는 뭐 아이패드, 뭐 안드로이드 기기, 노트북,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디바이스들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디바이스는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크롬북도 당연히 지원하겠죠. 그런데 대신 이제 윈도우즈나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맥을 쓰시는 분들은 꼭 크롬으로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옛날 9버전 익스플로러나 우리 나이스 때문에 쓰는 i7은 절대 지원하지 않습니다. 윈도우 8도 절대 지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 전부 크롬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iOS, 애플 쪽 기기는 꼭 사파리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맥도 사파리로 들어오시면요. 맥은 사파리로 들어오시면 정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맥도 크롬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다음 이제 환경 구축 비용 최소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그냥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그리고 그냥 웹캠만 있으면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트워크가 상당히 낮게 사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비용도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 구축 모습을 좀 예를 들어보면 우선은 그냥 나는 칠판 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웹캠을 설치하시고 칠판을 촬영해서 바로 방송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주로 디지털 자료, 파워포인트나 뭐 여러 가지 디지털 자료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듀얼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실 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는 이제 이런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좀 힘들다. 직접 교과서라든지 학습지에 기록하면서 사용을 하겠다. 그럴 때는 웹캠을 추가로 준비하시면 이학스터 화상수업 서비스에는 이 웹캠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날로그 자료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서 듀얼 모니터 사용을 꼭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수업을 했던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과학 수업을 했었어요. 과학 수업을 하다 보니까 뭐 디지털 자료도 학생들에게 전송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제 실제로 제가 실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웹캠을 여러 대를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에서 실문화상기처럼 위에서 비춰주는 거, 그 다음에 실험 기구를 양쪽에서 보여줄 수 있게. 그래서 웹캠을 한 3대 정도 세팅을 해서 이제 수업을 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웹캠을 여러 대 사용하시면 다양한 수업 자료 활용이나 수업 모습 방송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미리 세팅을 해놓을 수 있어서 캠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이제 어지럽게 하는 그런 부분은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기능을 제가 시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에 로그인하고 수업 개설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스터를 통해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학스터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다음 이제 수업을 진행할 학급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화상 수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조회나 종례를 진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수업이 있는데 이 화상 수업은 개설하지 않고 선생님이 바로 입장 버튼을 눌러서 바로 화상 수업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단, 이 화상 수업은 30분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 또는 종례 시에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수업을 위해서 화상 수업을 만드는 방법인데 아래쪽 강좌 관리 부분에서 화상 수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좌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강좌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등록을 누르면 일반 수업과 화상 수업 2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상 수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화상 수업 단독 주제로 진행이 되는 강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화상 수업의 제목을 넣고요. 다음으로 수업이 시작할 시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업이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질지 시간도 설정한 다음 등록을 누르게 되면 강좌가 성공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이 강좌명 앞에 보면 이렇게 캠코드 표시가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게 바로 화상 수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강좌 등록을 눌러서 이제 일반 수업으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을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월요일 수업을 만든 다음 그 수업 안에서 차시별로 또 다른 화상 수업들을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12월 1일 수업이라는 강좌를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을 등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 12월 1일 수업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차시들이 있는 수업을 만드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12월 1일 수업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주제를 추가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화상 수업을 등록을 합니다. 그럼 12월 1일 1교시는 과학 수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12월 1일 9시부터 과학 수업을 40분 진행을 하겠다.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12월 1일 1교시 과학 수업, 화상 수업이 등록이 되었고요.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화상 수업, 이번에는 2교시 수학. 마찬가지로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요. 그럼 1교시 수학, 1교시 과학, 2교시 수학 이렇게 화상 수업이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학급 처음 화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는 없었던 주제만 있는 화상 수업이 등록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12월 1일 수업으로 제가 개설을 했었는데 이 수업 안에 들어가 보면 1교시 과학, 2교시 수학이라는 화상 강좌가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입장하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2교시 수학을 입장을 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사이트에 입장할 수 있는 수업 환경 설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수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 종례를 하실 때, 그리고 주제 수업을 할 때, 또는 차시별 수업을 할 때 이렇게 나눠서 화상 수업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에 수업 입장을 한 다음 수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상 수업 서비스에서 선생님이 수업 입장 버튼을 클릭해서 온라인 교실에 입장하도록 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이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의 온라인 교실 화면인데요. 오른쪽 위에 수업 시작 버튼이 반짝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야 학생들이 실제로 입장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학생들이 입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수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먼저 영상 추가 버튼을 눌러서 웹캠을 선택한 후 학생들에게 방송할 카메라를 설정을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에 사용할 디지털 교과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영상 추가에 간 다음 화면 공유를 통해서 현재 다른 크롬 탭에 실행되어 있는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디지털 교과서가 공유가 되는 거고요. 이제 다시 온라인 교실 화면에 가보시면 선생님의 웹캠 영상과 디지털 교과서 화면이 미리 등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다시 또 영상 추가를 눌러서 전체 학생을 둘러볼 수 있는 기능을 선택을 해서 등록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화면을 미리 준비해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업 준비가 끝나셨으면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 교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수업 시작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수업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학생들이 입장을 하게 되고 입장한 학생들은 빨갛게 바뀌게 될 겁니다. 수업 시작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위쪽에 숫자가 바뀌면서 학생들이 이제 접속한 인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접속한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 처음 입장할 때는 학생들 전부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이 마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메뉴에서 학생들의 마이크를 켜주는 버튼을 실행을 하면 전체 학생들의 마이크가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켜지게 되고요. 근데 때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마이크를 제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를 끄면 학생들이 전부 꺼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제어하는 상태에서는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가 없고요. 선생님이 마이크를 켜둔 상태에서만 학생이 스스로 마이크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켜고 나서
학생들이 마이크를 끄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마이크를 켜놨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이렇게 마이크를 꺼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오른쪽 아래에 보면 소리 조절 버튼이 있는데 그 소리 조절 버튼을 그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 스피커를 끌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다 꺼버리면 선생님의 강의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서 다시 전부 스피커를 켜게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또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이제 수업 준비 기능이 있는데요. 이때 5개의 화면을 미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B 영상 장치로 받는 어떤 화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니터를 공유를 한다든지, 둘러보기 등 해서 총 5개를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 5개를 등록을 해서 선생님이 그 주 화면, 부화면으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수업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미리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 방송화면 사전 설정하고 필요한 화면을 보면서 선택해서 송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에게 나가는 화면을 먼저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방송사고가 방지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선생님이 방송 전에 모두 모니터링해서 나가게 되는데 기존에 뭐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상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은 쉽게 말하면 실시간이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바로 학생에게 시청이 돼 버립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한번 문제가 있었죠.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문제는 자기 방에 틀어져 있던 야동 화면이 방송에 카메라에 촬영이 돼서 학생들한테 나가버렸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자기가 방송하는 것이 어떻게 방송이 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이 불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화상 수업 서비스들이 회의 서비스들이 이러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안전일 거고요. 선생님도 지금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 설정하고 보면서 선택해서 송출하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럼 사전 방송 설정하는 그 모습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여러 대의 웹캠과 화면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왼쪽 아래에 수업 영상 목록을 눌러서 영상을 추가하는데 최대 5개까지의 사전 영상을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추가 버튼을 선택을 하면 컴퓨터에 연결된 여러 대의 웹캠, 그리고 둘러보기, 화면 공유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먼저 컴퓨터 화면에 있는 자료를 전송하기 위해서 화면 공유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니터 1번은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모니터입니다. 그리고 수업 자료를 제시하는 모니터가 제가 화면 2번인데요. 이 화면 2번을 선택하고 수업 자료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사운드도 공유할 수 있도록 오디오 공유를 체크합니다. 다음으로 공유 버튼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니터 2번 영상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렇게 등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웹캠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영상 추가해서 먼저 선생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제가 노트북에 있는 웹캠을 선택을 했고요. 다음으로 추가로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 연결해 놓은 여러 대 웹캠을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 웹캠은 제가 실물 화상기 용도로 사용하려고 수직 거치대를 이용해서 웹캠을 연결해 놓은 거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웹캠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개의 화면을 사전에 이렇게 설정해 두고 선생님의 필요에 따라서 영상을 주화면 또는 부화면으로
방송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제 강사 얼굴을 부화면으로 나타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니터에 비춰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주화면으로 전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왼쪽에 있는 영상 목록에 나타나는 미리 보기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내보낼지 먼저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면서도 수업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특히 웹캠을 여러 대 연결하면 좋은 점은 같은 장면을 선생님이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부화면도 좀 키워볼게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시를 하면 자료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학생들에게 전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웹캠만 있으면 웹캠을 실물 화상기로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세 번째 영상에 실물 화상기로 사용할 웹캠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화면을 주 화면으로 제가 내보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작은 화면으로 전송을 해 보겠는데요. 이제 웹캠을 수직 거치대를 이용해서 위쪽에 거치했고요. 그 아래쪽에 수업에 사용할 조작 자료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면이 뒤집혀져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화면 아래쪽에 있는 화면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해서 뒤집으면 이렇게 좌우 상하 반전을 통해서 선생님이 쉽게 수업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캠만 있으면 뭐 간단하게 실물 화상기 모드로 바꾸어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능들은 선생님이 사전에 방송에 나갈 영상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절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학스터 화상수업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면 화면에 똑같은 화면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중첩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오류가 아니고 화면의 사용 방법의 특징인데요. 제가 영상 추가해서 먼저 화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에서 지금은 제가 모니터를 모니터 1번과 모니터 2번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니터 1번은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진행하거나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모니터 2번으로는 컨텐츠를 제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모니터가 하나만 있을 때를 생각을 해서 화면 1번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1번을 선택을 하고 공유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주 화면으로 방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방송이 되는 화면이 또 방송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개의 그 화면이 계속해서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건 오류가 아니라 화면을 방송하기 때문에 즉 화면을 공유하는데 그 공유된 화면이 또 공유가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중첩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는 어, 모니터 전체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때에 따라서 화면 공유에 어플리케이션 공유를 사용을 하시거나 또는 크롬 탭 공유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띄워서 공유를 하시면 이 중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권장드리는 것은 화면 1번은 학생들과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 화면 2번은 여러 가지 자료를 미리 띄워놓고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수 있도록 듀얼 모니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수업을 편하게 진행하시는 방법은 듀얼 모니터와 여러 대 웹캠을 사용하시는 건데요. 제가 현재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는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 화면이 지금 모니터 1번 화면이고요. 이쪽 화면이 듀얼 모니터로 사용하는 화면입니다. 이쪽 화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첩이 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 말은 방송이 되는 화면이 다시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첩 현상이 나타날 때는 어플리케이션 공유 또는 크롬 탭 공유로 화면을 이용을 하시고요. 듀얼 모니터가 있으시면 예, 모니터 2번에 자료를 띄우시고 모니터 1번으로는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편리하게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는 여러 가지 쌍방향 소통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특히 뭐 채팅, 뭐 귓속말, 그다음에 공지, URL 전송 여러 가지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퀴즈, 설문, 뭐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교육 그 일반 회의 서비스에는 없는 어떤 교육 특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학스터 화상 수업 서비스 메뉴 중에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퀴즈 기능이 있습니다. 이 퀴즈 기능은 선생님이 미리 문제를 등록해 놓은 다음 학생에게 출제하고 학생들이 그걸 풀면서 그 결과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교사 메뉴에서 더보기 부분을 보시면 퀴즈 등록, 퀴즈 출제, 퀴즈 결과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퀴즈 등록 버튼을 눌러서 먼저 퀴즈를 출제하게 되는데요. 퀴즈는 뭐 객관식 단답형, 그 다음에 다답형,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술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객관식 단답형 퀴즈를 하나 출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퀴즈에 문항을 입력을 합니다. 연소 생기는 물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제가 문항을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산소, 연소 후에 산소가 생기지 않죠. 그런데 이게 정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 이렇게 보기 항목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일 거고요. 학생들은 1번을 선택을 해야 정답 처리가 될 겁니다. 이제 퀴즈를 등록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등록된 퀴즈를 학생들에게 출제하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퀴즈 출제를 누르고 다음 미리 등록한 여러 가지 문항 중에서 학생들에게 제시할 문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제 버튼을 누르면 학생 화면에 퀴즈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현재 보이는 부화면에 학생 화면을 띄워서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화면을 보면 현재 학생 화면을 제가 웹캠으로 촬영을 해서 지금 부화면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퀴즈를 출제해 보겠습니다. 등록한 퀴즈를 출제하기 위해서 문제를 선택을 하고 출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 화면에 이렇게 퀴즈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이 문제를 보기를 선택을 하고 학생 화면에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이제 선생님에게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더보기에서 퀴즈 결과를 보시면 마지막에 출제했던 학생 1번이 연소 생기는 물질이 아닌 것은 산소라는 걸 선택을 했고 이것은 정답입니다. 라고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은 퀴즈 결과를 보면서 어떤 학생이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습터 화상수업 서비스에는 설문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기능을 이용을 하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의 경향성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려면 교사 메뉴에서 더 보기, 그 다음 설문조사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문 유형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 아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택형 문항들, 그리고 단답형 설문을 학생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 아니요 설문을 샘플로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설문 문항을 입력을 했고요.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 화면으로 이 설문이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화면에 어떻게 나가는지 제가 부화면에 학생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 화면 중앙에 선생님이 전송한 설문 문항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학생이 문항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 결과가 오른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학생 화면에서도 보면 학생도 똑같이 설문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문은 투표를 하는 순간 학생과 교사가 모두 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설문은 이제 어떤 학생이 대답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경향성을 알아보는데 그리고 의견을 조사할 때 사용하면 좋고요. 어떤 학생이 응답을 했는지 알고 싶다면 그때는 퀴즈 기능을 이용하시면 어떤 학생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문 중에서 제가 주관식 설문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설문의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을 누르게 되면 학생 화면으로 이렇게 설문이 전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 설문 응답이 이번에는 단답형이기 때문에 각각의 응답한 내용이 오른쪽에 정리가 돼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학생이 응답한 결과가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났고요. 이게 똑같이 입력을 하면 빈도수가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아래쪽으로 학생이 응답한 모든 게 정렬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결과도 학생 화면에서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경향성이나 학생들의 응답을 쉽게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발표를 시키거나 또는 학생들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하기 기능을 알아보겠는데요. 현재 학생들이 전부 로그인이 되어 있고요. 그 학생 아이디 옆에 이 발표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하기 버튼은 선생님이 이 큰 화면, 주 화면을 방송하지 않을 때만 이 발표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디지털 교과서 화면을 주 화면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발표하기 버튼이 전부 회색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을 발표시킬 때는 주 화면 방송을 정지한 상태에서 학생을 발표시키게 됩니다. 제가 학생 한 명을 발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3번 학생에게 발표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발표 요청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학생이 수락을 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되면서 해당 학생의 마이크만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선생님이 특정 학생을 지명해서 발표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때는 이 학생의 얼굴과 음성이 전체 학생에게 전부 방송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하기 외에 학생이 선생님에게 궁금하다고 해서 학생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학생 메뉴 오른쪽에서 더보기를 누르면 질문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학생들의 질문 요청 팝업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했다는 숫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 발표하기 대신 질문을 요청한 학생은 이렇게 질문 수락 버튼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청한 학생의 질문을 제가 수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5번 학생의 질문을 제가 수락해 보겠는데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학생을 지명하는 기능과 학생이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는 질문하기 기능,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학스터 화상 서비스는 화면 공유 기능이 막강하다 보니까 화면에 미러링 되는 여러 가지 기기의 화면이라든지 나머지 여러 가지 디지털, 뭐 웹 2.0 협업 도구 같은 것들을 모두 활용해서 수업에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최적화되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가입 회원 이외에는 이 화상 수업 강의실에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접근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과 학생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 폐쇄형 온라인 서비스다 보니까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용 목적으로 활용하신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 제시하실 때는 보여주고자 하는 부분만 제시하실 수가 있어서 광고 노출 광고 노출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트래픽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러보기가 총 49명까지 전부 가능한데 이제는 둘러보기와 이제 설문, 퀴즈 등을 이용하는 실제 수업 모습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의 둘러보기 기능을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얼굴을 전체 확인하면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러보기 기능을 실행을 하려면 먼저 수업 영상 목록에서 영상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둘러보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영상에 추가를 한 다음 여기에서 주화면 방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들의 얼굴이 전체 주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참여 확인 요청인데요. 더보기에 가보시면 참여 확인 요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 참여 확인 요청을 선택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학생들 화면에 일정한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참여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선생님이 전송한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입력한 결과, 참여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는 더보기에 참여 확인 결과를 부르면 나타납니다. 참여 확인 결과를 누르면 참여 확인을 안 누른 학생과 이렇게 누른 학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현재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화면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예, 아니요 기능이 있는데요. 더보기에서 예, 아니요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예, 아니요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 화면에 예 또는 아니요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 화면에 예, 아니요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에서 학생들이 예를 선택했을 때는 녹색의 V 표시, 그 다음에 아니요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X 표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아니오가 끝났으면 더보기에서 예, 아니오를 최기화하시면 이렇게 그 의사 표현했던 것들을 모두 지울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개별 학생들의 의견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위에도 이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면 학생들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번에는
제목을 입력을 하고 학생들에게 예, 아니요 설문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화면 오른쪽에 학생들이 응답한 결과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경향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식 설문 이외에도 주관식 설문이 가능한데요. 설문조사에서 단답형을 또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질문을 전송하게 되면 학생들이 응답한 것이 오른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주관식 내용이 같을 경우에는 같은 항목으로 정렬이 되고요.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응답한 결과들이 전부 아래쪽의 표 형태로 정리가 돼서 선생님이 학생들의 응답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대신 학생들이 어떤 학생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학생이 어떤 응답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더보기에서 퀴즈 기능인데요. 퀴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퀴즈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이미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거에 맞는 이제 응답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아닐 때는 오답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정답 항목을 입력을 할 때에는 이 부분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질문을 다 만드셨으면 등록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제 학생들에게 퀴즈를 전송하겠습니다. 더보기에서 퀴즈 출제를 눌러서 출제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에게 퀴즈가 전송이 되었고요. 그 퀴즈 결과를 이제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전송한 퀴즈를 풀었을 거고요. 이 더보기에서 퀴즈 결과를 누르게 되면 학생들의 응답한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다시 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응답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오답 그리고 정답 이렇게 자동으로 채점이 되는 것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이해 못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위의 부분에 정렬 기능을 이용 해서 정답자와 오답자를 정렬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보기 기능과 설문, 퀴즈, OX 등을 이용하면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다양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에 이제 모둠 토의 기능이 있는데, 이제 모둠 토의는 수업 진행 중에 선생님이 자동 배정이나 수동 배정 통해서 모둠 학생을 배정하고 모둠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모둠이 진행이 됩니다. 특히 선생님이 각 모둠을 순회하면서 모둠 수업을 참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그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게 되고 그게 선생님한테 전부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둠 토의 기능, 그 외에 뭐 메시지 기능, 뭐 화면 판서 기능, 수업 녹화, 그 다음에 실물 화상기 모드, 그 다음에 수업 정보 보기 등 여러 가지 수업에 꼭 필요한 필수 기능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IT 개발자들이 만든 서비스가 아니라 처음 개발 단계부터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꼭 필수적인 기능들 중심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만들고 나서 실제 적용해보고 다시 검토하고 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이학스터 화상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화면 구조 등이고요.
학생들은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방송 시청이나 참여 확인, 메시지 대화, 질문하기 발표, 그다음에 모둠 토의, 그다음에 둘러보기, 설문, 퀴즈, 문서 공유, 그다음에 그 부화면 조정이 학생들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등을 이용해서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략하게 마치고요. 이제부터 선생님들이 궁금하신 점을 제가 조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문하기를 일일이 찾아서 제가 요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채팅창을 활성화 방금 했습니다. 그래서 채팅창 통해서 궁금하신 거 말씀해 주십시오. 조회 종례 입장에서는 30분 제한되고라고 하셨는데, 조회 종례를 저희가 길게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30분 동안, 처음에 시작해 30분 동안 진행을 하고요.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또 누르시면 또 30분 동안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회 종례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끝나신 다음에. 웹캠이 여러 개면 하울링이 없나요? 근데 그 하울링은 그 마이크로 인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마이크 부분을 그냥 선생님 마이크만 선택하면 그 하울링은 그 웹캠으로 하울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교사가 보는 설문조사는 학생도 실시간으로 동시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누가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이랑 동시에 보는 거고요. 영상을 공유했을 때 지금 화면 끊기진 않나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시연 영상 보여드렸는데 그 시연 영상은 지금 제가 영상 파워포인트에다 삽입한 영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끊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끊기는 부분은 학생이나 교사의 네트워크가 이제 문제가 될 때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용자 환경 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장한 기록을 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학습터 쪽에서 개발한 건데, 예, 여기 밑에 있네요. cls-caris.or.kr로 그런 부분 조금, 오늘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은 응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좌가 개설되면 시작 시간에 아동에게 그 쪽지가 전송되는 기능이 있느냐고 여쭤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화상 수업을 개설을 하면 그 해당 참여할 학생들에게 전부 쪽지가 전송이 됩니다. 예, 그 기능이 있고요. 오늘 강의 내용 영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사방에서 교사끼리 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학스터에서 그 선생님이 그냥 가상 학급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교사 생성 아이디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디를 다른 선생님을 나눠주고 이제 그 아이디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퀴즈 결과는 선생님만 보실 수 있고요. 설문 결과는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둠 시에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나요? 근데 현재는 학생들은 그 모둠 토의 할 때는 서로 얼굴과 음성으로만 모둠 토의가 되고요. 학생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영상을 수업에 공유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이 학생 얼굴, 웹캠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학생 화면에서 그 컴퓨터 화면 공유를 선택을 하게 되면 컴퓨터 화면에서 재생하고 있는 부분을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퀴즈 결과 다운은 현재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화면 오른쪽 아래 가려지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교사 메뉴에서 부화면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제 얼굴 안 나오시죠? 근데 제가 누르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절대 학생들은 제 얼굴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만 제 얼굴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 결과도 다운로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예, 폭풍처럼 질문이 막 올라왔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질문 나온 것들은 대부분 말씀드렸고요. 지금 온라인 화상 하고 있는 오늘 녹화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지금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해서 앞부분만 조금 잘라서 제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래도 4시까지인데, 뭐 질문 있으면 더 하셔도 되는데, 3분 남았습니다. 공유할 때는 미리 수업 영상 자료에 바로 영상 공유는 불가능하고 여쭤보셨는데, 항상 사전 왼쪽에 영상 목록에 웹캠 또는 화면을 공유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 40분 정하고 났는데,
40분을 좀 여유 있게 세팅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40분 되면 예, 그 부분은 따로 메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사가 부화면 크기를 키우면 학생들한테도 크게 나오나요? 여쭤보셨는데요. 부화면 크기는 선생님들도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작은 화면 눌러보시면 그 선생님이 스스로, 학생이 스스로 부화면을 그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키웠다고 해서 학생이 키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부화면 크기나 위치는 학생이 그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모둠 회의 장면, 예, 교사가 볼 수 있고요. 퀴즈를 먼저 만들어 놓을 수 있나요? 말씀하셨는데, 퀴즈는 그러니까 수업 시작 버튼 누르기 전에 퀴즈를 먼저 등록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조회 종례 입장을 하면 자동 쪽지가 가서 놀랬는데, 이제 이 부분은 현재는 우선은 화상 수업을 시작을 하거나 조회 종례를 하면 쪽지가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예, 조금, 예. 근데 너무 많이 이제 쪽지가 간다는 또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채팅 가능한가? 현재 지금 전체 채팅은 가능하고 있고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보내는 채팅은 1대1 채팅 가능합니다. 귓속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채팅 대상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 대상에서 교사를 지정하면 학생하고 교사는 1대1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끼리는 서로 볼 수가 없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매뉴얼은 영상으로 제시한 자료가 있나 필요하시다면 만들어서 제가 드리겠고요. 그다음 오늘처럼 연수 입장할 때 썼던 핀코드, 이거는 오늘은 웨비나를 위해서 그냥 별도로 만든 거라서요. 그냥 이런 게 그냥 웨비나 사이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줌 갤러리처럼 학생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나요 하셨는데 둘러보기를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둘러보기는 전체 학생이 다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학습자도 수업 장면을 녹화할 수 있나요? 그랬는데 학생은 수업을 녹화할 수가 없고요. 예, 교사만 녹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질문들 있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시간이 돼서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은 이학습터 화상 수업 서비스 콜센터가 있잖아요. 전화라든지 CLS 골뱅이 caris.or.kr 예, 그 메일로 진행하시면 예,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러보기를 띄워놓고 학습 진행 가능해. 둘러보기는 이제 애들 얼굴 보면서 그냥 수업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둘러보기를 띄워놓고 뭐 화면 공유를 또 한다. 이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설문이나 퀴즈 응답은 창을 새로 카톡 바로 바뀌어서 나타나게 할 수 없나요? 지금 설문은 화면 오른쪽에서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퀴즈만 선생님만 보는 거기 때문에 더보기를 눌러서 보게 되어 있고요. 수업 세팅이 가능한가요? 근데 어떤 세팅을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좀 더 정확한 질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하신 점은 이제 온더라이브 사용자 밴드나 CLS 골뱅이 캐리스.ol.kr로 질문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예, 수업 세팅 복사 기능 이걸 항상 말씀하셨는데 복사가 이게 화상 수업이 이제 시간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타 영상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활용 영상이랑 그 다음에 매뉴얼은 전부 홈페이지가 있으니 이학습 홈페이지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수업은 안 되나요? 라고 제가 처음에 FAQ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둘러보기만 하든지 아니면 화면 공유를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고 그 이유도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통해서 웨비나 영상 보시면 앞부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간 그래도 선생님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또 항상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